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저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나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댓글로 고민 상담을 해주신 소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부부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고민을 적어주신 분께서는 지금 휴직 중이라 하셨어요. 기존에 1주택이 있으시고 대출을 일으켜서 그 집을 샀기 때문에 그 남편분께서 매달 이렇게 대출을 갚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최근에 새 차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 차에 대한 할부금도 상환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 한 명이 있는데 그 자녀에 대한 뭐 교육비나 그 부부의 앞으로의 노후에 대한 이제 플랜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렇게 문의를 주셨다면 현재 상황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고민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내 상황에서 만족을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을 텐데 뭔가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사연을 들으면서 가장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대출과 새 차 구입에 대한 그 비용입니다. 일단은 1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그 대출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놔두시고요. 이 차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도 있는데 차에 대한 할부금까지 같이 합쳐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항상 이 차라는 것이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점점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됩니다. 처음에 아무리 그 차를 비싼 가격을 주고 산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차를 사는 이유는 결국에는 더 내가 편해지고 싶다. 또 이 차에 대한 나의 만족감 이제 그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정말 자산도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불편을 겪어야 돼요. 내가 불편해야지 상대적인 그 급부로 내가 더 많은 자산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시작을 했잖아요. 저 역시도 실거주집에 당연히 살고 싶었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월세를 살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런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안정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좋은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산을 빨리 좀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고민이 된다 하시면 좀 더 내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차가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미 뭐 유치원이나 그 이전부터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첫째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사교육을 좀 많이 시켜봤어요. 그때는 이제 사교육을 시켜야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효과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들이면 그만큼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예로 저희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 정도의 돈을 투입을 했으면 내 아이가 정말 영어 한 줄은 이제 술술 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걸 알게 된부터는 이게 되게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차라리 사교육비를 모아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5학년인데 거의 5년 동안 집에서 계속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저도 당연히 불안했죠. 다른 아이들은 학교 마치고 다 학원으로 가는데 우리 아이들만 바로 집으로 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정말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홈스쿨링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항상 그걸 읽으면서 기준을 좀 잡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이 잘 없었어요. 다들 아이를 학원에 이렇게 몇 군데씩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학원을 뭐 3군데 4군데만 가더라도 집으로 돌아오면 거의 저녁 다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직장인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어요. 저희가 정말 좋은 학군지에서 사교육을 잘 시켜서 아이를 좋은 학교에 간다 해도 최종적으로 그 아이들이 뭐 대기업에 가서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정말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직장을 퇴사를 하고 나만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제 생활에 너무너무 만족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너만의 일을 해야 된다. 너가 항상 잘할 수 있는 하나를 정해서 그것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 정말 공부를 잘할 필요가 없다고 좀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제 생각 때문이었던지 사교육에 그렇게 크게 집착을 하지 않았고요. 좀 더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5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자기주도 학습의 체계가 잡히게 됐어요. 지금도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휴식을 좀 취하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문제집을 다 꺼내서 이렇게 풀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5학년이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교육을 시켰던 게 피아노 학원에 한 군데 보내고 온라인 수업을 좀 듣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지금도 아이에게 너 학원에 안 갈 거야 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자기 할 일을 공부를 마치고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책을 본다거나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부분은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뭐 사교육을 저는 많이 시키기보다는 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좀 더 이제 사교육을 집중을 해서 해주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노후 준비 역시 저는 빨리 시작하는 게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퇴사를 하고 나서 노후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저는 정말 늦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노후 준비라는 것도 부동산 투자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두 분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대적으로 또 빠르게 이런 시드머니를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우리 아이를 사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이렇게 좀 많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제 돈을 많이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두 분이 일을 하셔가지고 시드머니를 계속 모아가시고 지금 정말 공부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최근에 지방 쪽에는 이제 조정지역도 해제가 되면서 정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지역들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내가 가보지 않은 곳들을 가족들과 함께 임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열심히 나는 좀 타이트하게 돈을 모으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저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좀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면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편하면서 내가 자산까지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건 욕심이다. 항상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지금부터 이렇게 부동산이나 내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이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치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